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실험 키트 있죠?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실험 키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죠? 우리 하드웨어 구성이랑 소프트웨어를 알아봤는데,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제 모터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센서들, 포텐시오미터라든지 위치 검출을 위한 포텐시오미터, 그리고 속도 검출을 위한 그 타코 제너레이터,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위치 검출인데,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위치 검출을 위한 이제 그 옵티컬 엔코더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터 키트 내에서 이제 모터와 그런 센서들이 이제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센서들의 신호를 받아서 PC로 전달하기 위한 이 회로들이 이제 키트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는 이제 PC에서 컨트롤 하는 건데, 그 PC는 모터 제어 키트는 아날로그고 PC는 디지털이죠. 그래서 그 신호를, 센서 신호를 PC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또 이제 PC에 제어 신호를 키트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키트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로 변환해서 PC로 보내고, PC에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키트로 보내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모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터 키트와 그 ADC, DAC 모듈, 그 다음에 우리 PC, 이렇게 하드웨어는 이런 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PC에서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배웠죠. 그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메뉴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방법, 그 다음에 PC 자체에 제어 그 설정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서 이제 제어기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그 오픈 루프 회로 있죠? 개회로 제어, 그 다음에 그 폐회로 제어 중에서 이제 피 제어라는 걸 잠깐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이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전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비인데, 그냥 시간 영역에서의 비가 아니라 라플라스 변화한 입력 신호 분의 라플라스 변화한 출력 신호, 즉 S 도메인이라고 해요. 이걸 주파수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제 B가 바로 전달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입력이 델타 펑션일 때, 델타 함수일 때 출력이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전달함수를 우리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표현을 하고, 요걸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모터가 있으면은 모터가 있을 것이고, 구동회로, 제어회로,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구성을 한 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정기적 시스템과 정기적 시스템은 구동회로죠, 그죠?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모터가 있을 것이고, 뭐 풀리, 기어,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죠? 베어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달함수로 다 전부 다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전체 전달함수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시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제 처음에 정의를 하고, 이거 구성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화하는 방법, 단순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블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선형 시스템이에요. 선형 시스템이 뭐였죠? 우리 전기회로에서 배울 때 선형이란 말이 뭐예요? 선형. 예, 영어로는 이제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형 시스템.
시스템을 이제 리니어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선형 함수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선형이다. 이 함수가 선형 함수다 라는 의미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입력 있죠? 입력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있어. 그걸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해요. 어떤 그 시스템을 함수로 표현하면은, 자, 입력, x를 입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독립변수 x를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입력에 어떤 상수를 곱한 입력은 원래 입력에다가 하면은 그 함수값이 있겠죠. 출력이죠. 그 출력에 다시 a를 곱한 거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떤 입력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각각의 입력에, 자, 어떤 두 개가 들어온 입력의 함수값, 즉 출력은 각각 입력의 함수값, 즉 각각 하나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 값의 합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은 선형이다. 이 함수는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보면, 우리 가장 이제 전기회로에서 가장 흔히 쓰는 뭐 RLC 있죠? RLC 소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 소자예요. 선형 소자. 선형 소자라고 불러요. 우리 그에 반해서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비선형 소자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메가 법칙 있죠? 그래서 이게 선형 소자란 말이에요. 선형 소자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항이 있을 때 전류가 I1 만큼 흘렀어요. 자,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되죠? 저항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V1은 I1R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는 I2를 흘렸어요. 똑같은 저항에다가.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I1과 I2를 합한 만큼의 전류를 흘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값을 V3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저항 소자가 선형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I1R 플러스 I2R은 I1 플러스 I2R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V3는 V1 플러스 V2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게 선형 소자. 실제로는 저항은 선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금속 그 저항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실제 저항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이제 커져요. 다시 말해서 저항값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거죠. 그죠? 증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저항이 온도가 언제 증가하죠?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런 에너지만큼 여러 에너지로 소비가 되죠. 저항에서는. 저항은 이제 전력을 소비하는 소자니까. 그죠? 이렇게 소비가 돼요. 그러면 요 전기 에너지가 뭘로 변해요? 저항에서 여러 에너지로 변해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때요? 실제로 저항이 커져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A를 흘렸을 때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1V다. 2A 흘렸을 때는 2V다. 3A 흘리면 어때요? 3V가 나와야지 완전한 선형 소자인데, 실제로는 3V보다 이제 높게 나와요. 그죠? 왜? 저항이 커졌으니까. 실제로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저항은 여기서 상수가 아니라 온도의 함수 또는
전류의 함수가 돼요. 즉 선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성질에서 알 수 있듯이 요 성질에서 알 수 있듯이 선형 함수라는 얘기는 그렇죠? 요 성질에서 알 수 있듯이 선형 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어떤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되면 이게 선형이에요. 이런 경우만 선형이에요.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요 r이 i의 함수다면 라고 하면은 이게 직선이 안 되겠죠. 그죠? 아주 복잡한 어떤 식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선형 시스템이다. 선형일 때만 성립을 해요. 지금까지 앞으로 얘기할 모든 것들은. 그래서 실제로 선형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선형일 때는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없거나 아주 어렵거나 해요.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손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공식 대입하고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떤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컴퓨터로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컴퓨터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출력은 뭐 입력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어떤 함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비선형 시스템 일반적으로. 물론 특별한 경우에 비선형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비선형 시스템은 손으로 못 푼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뭐 V는 II다 그러면은 이게 V고 이게 I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굽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풀고 싶으면 장 풀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을 나누거나,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요렇다, 요 범위 내에서는 요렇다 이렇게 나누거나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가 요 전체 그래프 값을 얻어가지고 컴퓨터 계산을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라는 그런 거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요거예요. 이제 요거. 자, 어떤 입력의 합은 어떤 입력의 합에서 합일 때 출력은 각각의 입력의 출력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하면은 그거는 그 시스템 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모든 시스템은 다 선형 시스템이고, 선형 시스템만 다뤄요. 비선형 시스템은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선형이다. 응? 우리가 RLC 회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RLC 우리 뭐 과다응답하는 거 미분 반영식 풀고 했잖아요. 다 이게 선형 반영식일 때 선형 소자다 라는 가정하에 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푸는 건 무조건 선형이에요. 선형 소자, 뭐 선형 시스템, 손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일정한 기능을 하는, 이건 상당히 자의적이에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모듈이 있죠. 모듈, 서브 시스템 모듈,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으로 표시를 하면은 GS는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전달함수를 알면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주파수응답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요 블락의 입력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화살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은 화살표가 나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는 그냥 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시간 영역으로 나타낸다면은 상당히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적분, 입력과 출력이 적분, 이제 출력이 입력의 적분 형태로 표시돼요. 이제 컨볼루션 적분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하는데,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한 변수로 우리가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달함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제 S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 방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냥 블럭 그리고 여기다가 전달함수를 써줘요. 우리가 뭐 개인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전달함수 써주면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제 블럭이 있으면은 그 블럭에서 우리가 그 블럭의 출력 있죠. 출력을 우리가 몇 개든지 제한 없이 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출력이 이렇게 2개 이상으로 이제 갈라져서 나오겠죠. 그죠? 물론 이제 실제 호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제한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어떤 전자 회로가 있는데 뭐 아니면 기계적 역학 시스템이 있는데 뒷단에 그 출력단에다가 뭐 임의의 개수의 회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전류 용량은 뭐 1A인데, 뭐 이 전류 용량은 뭐 각각 뭐 0.7A다. 그럼 2개 연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제한이 있지만, 이건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요, 그, 시스템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을 하는 문제지, 이렇게 우리 표시하는 문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여러분 2개 이상으로 이제 분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표시는 이렇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그 회로도 그릴 때 현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뭐 1개든 2개든 10개든. 그 다음에 우리 입력의 그 어떤 신호의 합, 어떤 신호의 합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요. 부호를. 그래서 입력이 합일 때는 둘 다 플러스로 해주면은 이렇게 출력이 요 입력과 요 입력의 합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그 입력 신호 옆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 돼요. 뭐 꼭 이런 기호만 쓰는 거 아니고 다른 기호를 쓰는 경우도 뭐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를 명백하니까 신호선 옆에다가 부호를 써주면은 아 그게 합이고 또는 덧셈 또는 뺄셈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배선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회로 그릴 때랑 비슷해요.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블록을 이제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직렬 연결은 그냥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자 이렇게 블락을 각각 그리고 그냥 화살표로 연결해주면 이게 직렬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잘못됐네요, 그죠? 요거는 그냥 없애세요. 무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렬 연결하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렬 연결을 하면은 한 블록들은 그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 그 전달함수의 각각의 전달함수의 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G1이라는 전달함수를 가진 블록과 G2라는 전달함수를 가진 블록을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체의 전달함수는 두 블록의 전달함수의 곱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원지수다. 출력은 입력에다가 지원지수를 곱한 그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병렬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만약에 병렬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안 돼요. 여기서
하나의 점인데 이제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병렬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합 있죠, 합일 때 그런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입력이 같은데 두 개 각각 다른 전달함수가 있는데 그럼 출력도 다르겠죠. 그럼 다른 출력이 두 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합 기호를 써서 병렬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전체는 요 전달함수와 요 전달함수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궤환, 뭐 귀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단 뭐 피드백이라고 쓰면 용어를 쓰면은 이제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있을 때,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은 출력을 입력 단자로 이제 다시 되먹임 해주는 거야. 되먹임. 다시 돌려주는 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입력이 있죠, 그죠? 입력이 있어요. 출력이 있어요. 그럼 출력의 출력을 이렇게 어떤 전달함수를 통해서, 뭐 이게 전달함수가 그냥 1일 수도 있고요. 그냥 연결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1이겠죠, 그죠? 어떤 전달함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입력과 합 또는 차를 해서 다시 어떤 전달함수를 통했을 때의 출력, 이런 구조를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한다나.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입력이죠. 출력이죠. 출력은 어때요? 출력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부계환, 네거티브 피드백.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포지티브 피드백, 정계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으면은 요 신호가 뭐예요? 요거 빼기 요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신호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피제어 배울 때 보겠지만, 여기서 에러 신호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에러라고 이게 해서 이를 표현을 많이 해요. 뭐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요 신호는 요거 빼기 요게 되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호가 들어가면은 전달함수에 의해서 곱으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요건 뭘까? 요거는 출력 신호에다가 요 블락에 전달함수를 곱한 거죠, 그죠? B는 출력 신호에다가 요 전달함수를 곱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B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CS, 출력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요게 네거티브 피드백일 때, 부계환일 때는 일반적인 요런 구조에서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만약에 요게 HS가 1이다. 즉 HS가 1이라는 얘기는 요런 경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였죠, 그죠? 이런 경우도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죠? 1 플러스 지분의 G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에서는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에다가 요걸 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 기호니까 이건 뭐 되게 직관적이죠? 직관적인데 이런 것들은 요거는 약간 우리 여러분들이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계산은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냥 이런 구조는 이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아주 간단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모듈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서브 시스템이죠.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는데 이런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전체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뭘까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어떻게 돼요? 요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GH 대신에 G2, G3를 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 그죠? 요만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 증리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죠? 그냥 요거는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죠. 전달함수의 직렬 연결은 어때요? 그냥 곱이죠? 곱이니까 우리가 하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되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GS, HS 대신에 GS는 뭐예요? G1, G5가 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HS는 G4가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G1, G5 곱하기 G4. 그죠? 그게 분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1, G5.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이 공식 바로 그 피드백 구조에서 전달함수 공식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다시 다 집어넣고 우리가 G1, G2, G3, G4로 다 표현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조금 숫자 많아서 그렇지 아주 간단하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그 전달함수 블럭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을 때 이런 블록으로 표현을 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화해서 전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단순화라고 해요. 단순화. 그 블록 다이어그램 리덕션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 또 이제 그 해볼 텐데 요거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요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복잡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룰이 있어요. 일반적인 룰.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들을 이제 단순화 시킬 때 그 몇 가지 알아두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룰들이 있는데 그런 룰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시간은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연습을 해봅시다.